always be classy. 제가 아무래도 이제 남성 라이프스타일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올해도 정말 수많은 브랜드들을 경험해 볼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윌리 매니저님이 숙제를 주시더라고요. 각 카테고리 목록을 쭉 주면서 2021년 올해에 카테고리별로 가장 좋았던 브랜드와 아이템을 선정해서 우리 클로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목록을 작성을 하고 실제로 집에 있는 그런 저의 아이템들을 다 들고 스튜디오로 왔습니다. 참고로 광고 콘텐츠를 했거나 혹은 선물 받은 제품을 언급드릴 수도 있는데 브랜드 측의 광고 요청이나 저의 어떤 개인적인 광고 의도는 전혀 없음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달 GQ 코리아 유튜브에도 인더박스 코너에서 출연을 하잖아요. 거기서도 비슷한 걸 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브랜드 오브 더 이어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좀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템 오브 더 이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이템 오브 더 이어 by Classy TV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카테고리는 액세서리입니다. 이 액세서리는 두 가지를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요 반지랑요, 그리고 지갑입니다. 일단 이 반지는 제가 올해 정말 자주 낀 반지인데 컨텐츠에서도 거의 계속 끼고 나왔을 거예요. 브랜드는 에르메스입니다. 잘 보시면 이 부분에 세 줄씩 H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제 볼드하면서도 좀 심플한데 남자다운 그런 느낌이 좀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점이 좋아서 자주 착용을 하고 있어요. 올해 새로 알게 된 선생님께 선물을 받은 건데 아주 잘 차고 있습니다, 선생님. 많은 클로버 여러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품번을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엄청 고가는 아니더라고요. 한 20-3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또 다른 에르메스 반지들을 찾아봤는데 예쁜 것도 되게 많고, 이런 스틸로 되어 있는 반지들은 에르메스임에도 불구하고 한 20-30만 원이면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굳이 이 똑같은 디자인이 아니어도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쇼츠 영상으로 이제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트위티님이 사줬어요. 가격은 90만 원대였던 것 같고 벨루티 공홈에서 구매를 했더니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에어로 왔습니다. 배송비는 무료였고, 일단 이 벨루티 가죽 같은 경우에는 큰 장점이 있죠. 이게 베네치아 카프스킨인데 벨루티 제품들은 이 스크래치가 나도 그거대로 좀 멋있는 거? 그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가의 지갑임에도 불구하고 막 쓰게 되는데 손톱에 긁히거나 아니면 뭐 옷걸이 같은 데 긁히거나 해도 그냥 그 자체가 좀 멋있어서 혹시 좀 고가의 지갑을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께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벨루티에서 지갑을 사면 좋은 게, 보통 벨루티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면 1년 이내에 파티나를 무료로 맡길 수가 있거든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지갑은 그렇게 고가는 아니잖아요. 막 가방이나 이런 거 몇백만 원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도 똑같이 1년 이내에 맡기면 파티나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다음은 생필품을 준비해달라고 해서 요겁니다. 켄트 칫솔. 이게 예전에 이제 이달의 추천템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저도 켄트 칫솔을 쓰기 전엔 칫솔은 다 칫솔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달라요. 진짜 부드럽고 양치질을 할 때 조금 더 즐거움 같은 게 좀 생겼습니다. 되게 뽀득뽀득하게 잘 닦이고 부드럽고, 그리고 헤드 크기가 딱 그 뭔가 성인 남성이 양치질을 할 때 딱 적합한 사이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안 써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구매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컵인데요. 올해 가장 많이 쓴 컵이 요거였더라고요. 정확한 명칭은 여기 써있는데 빌레로이 앤 보흐라는 브랜드의 보스톤 와인 고블렛이라는 제품입니다. 독일 브랜드 제품인데 진짜 좋아요. 저희가 설거지를 하면서 특히 제가 와인잔을 엄청 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와인잔이 다 짝짝이에요. 근데 몇 번 떨어뜨리거나 이제 쓰러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네만 이제 저희 집에 딱 한 커플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 뭐 와인뿐만 아니라 음료를 마실 때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손님 접대할 때 이런 잔에 뭔가를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가격도 한번 알아봤는데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요. 한 1-2만 원대 정도면 사는 것 같아요. 한 잔에. 저희도 사실 이제 트위티님 친구한테 선물로 받은 거였는데 클로버 여러분들도 혹시 집들이 선물이나 선물을 좀 찾으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계입니다. 두 개를 꼽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올해 가장 많이 찬 시계, 두 번째는 올해 새로 구매한 시계. 일단 첫 번째는 요거죠. IWC의 포르투기저 오토매틱 부엉이라고 불리우는 모델이죠. 이거를 이제 올해 컨텐츠 찍을 때도 가장 많이 착용을 했던 것 같고, 근데 IWC는 워낙에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번엔 좀 짧게 갈게요. 드레시하고 이런 좀 포멀한 의상에 좀 잘 어울리기 때문에 가장 많이 착용이 됐던 것 같아요. 브랜드 자체가 뻔하지 않은 느낌? 나는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기에도 정말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언급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새로 산 시계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해밀턴 카키필
카키필드 영상을 또 저희가 올린 적이 있었죠. 안 그래도 해밀턴 카키필드는 제가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었어요. 예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막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 샀습니다. 카키필드 메커니컬 38mm를 샀어요. 이 제품인데 가격은 66만 원입니다. 괜찮은 편이죠. 나중에 이제 이달의 추천템이나 이런 컨텐츠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구매했냐면 투러치가 하나 갖고 싶었어요. 저는 뭐 여행이나 캠핑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고가의 시계를 차고 간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투러치를 갖고 싶은데 하고 있었는데 이번 생일 때 처제네 커플이 사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산 건 아니네요. 선물로 받았습니다. 밀리터리 룩도 다 사실은 클래식 복식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밀리터리 룩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앞으로 영상에서도 이제 많이 착용하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올해 수트입니다. 솔라로 수트. 역시 이제 노커스에서 내돈내산으로 맞춘 수트이고 유로텍스 원단으로 만든 솔라로 수트입니다. 예전부터 굉장히 맞추고 싶었는데 올해 맞추게 됐고, 이 맞추고 싶었던 이유는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라포엘칸이라는 분이 있죠. 이탈리아의 피아트 그룹이라고 있죠. 뭐 피아트나 페라리나 뭐 알파로메오 이런 여러 자동차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 그 가문이 또 이제 그 축구 구단인 유벤투스 구단주이기도 하고, 그 가문의 일원이자 뭔가 좀 악동 같은 이미지이자 굉장한 이제 패션 아이콘인 분인데, 그분의 그 스타일을 제가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분과 그분의 할아버지였던 지아니 아넬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이제 굉장히 패셔니스타였는데 그 두 분이 이제 솔라로 수트를 굉장히 즐겨 입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좀 활용을 해보고자 맞춰서 올해 가장 많은 컨텐츠에 입고 나온 수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이 유로텍스 원단이 굉장히 힘이 있고 햇빛을 받았을 때 붉은색처럼 이 헤링본 패턴이 보이게 돼요. 그냥 가만히 봤을 때는 그냥 베이지 컬러 같은 느낌인데 이 원단 뒷면이 좀 이런 컬러로 되어 있거든요. 이 컬러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재 자체는 좀 굉장히 특이하고 클래식한데 누구나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부담스럽진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입게 된 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일반 옷인데 폴로의 옥스포드 셔츠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이달의 추천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전천후로 막 입기가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뭔가 포멀과 캐주얼의 그런 경계에 있는 셔츠 같기도 하고, 뭔가 다림질을 막 엄청 빡세게 하지 않아도 그냥 구김 자체가 좀 자연스럽고, 특히 저는 왜 많이 입게 되냐면 지금 이게 제가 오늘 출근 복장이에요. 제가 출근을 할 때도 막 수트를 입고 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와서 보통 갈아입는 경우가 많은데 풀오버 티셔츠나 뭔가 니트 같은 걸 입으면 이렇게 벗을 때 머리가 망가진단 말이죠. 그럼 다시 또 세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버튼다운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출근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손이 가장 많이 갔던 게 폴로의 옥스포드 셔츠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올해 아우터인데 또 스탕입니다. 이 정식 명칭은 코핀 USA라는 브랜드의 쉽스킨 보머 자켓. 지난 영상에서 bomber 자켓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bomber 아니고 보머라고 해야 맞다. 또 배웠습니다. 처음에 입었을 때는 너무 단단한 거예요, 가죽이. 갑옷 입은 것처럼 막 이렇게 됐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가죽이. 아무래도 많이 입어서 그러겠죠. 제가 진짜 엄청 입고 다녔거든요. 지금은 부드러워져서 훨씬 더 편하게 많이 입고 다니고요. 계속 봐도 진짜 고급스럽고 가격보다 좀 비싸 보이는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가죽이 너무 좋아요. 컬도 좋고. 많은 분들이 또 컨텐츠를 보고 많이 구매를 해주시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좀 DM을 많이 주시던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계속 이 무스탕의 장점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입다 보니까 단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 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 이 정도의 이렇게 손이 있어야 편하잖아요. 이렇게 넣고 빼기가. 근데 이거는 좀 인체공학적이지 않아요. 팔을 꺾어야 됩니다. 거의 이 정도까지 꺾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야 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나마 잠그면은 이렇게 넣을 수 있긴 한데 이것도 솔직히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주머니의 위치가 좀 에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마디님이 입었던 RAF 쉽스킨 자켓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가 조금 더 아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럽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도 뭐 이 정도 불편은 감수하면서 올겨울에 진짜 가장 많이 입고 있습니다. 또 스타. 다음은 신발입니다. 구두랑 운동화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골라봤는데, 일단 구두는 스토만텔라시의 비아로마라는 로퍼를 가장 많이 신었더라고요. 요건데 이게 얼라인드 로퍼, 한마디로 이제 이 로퍼에 월형심이 없어가지고 양말 신은 것처럼 정말 편해요. 그리고 디자인도 살짝 스퀘어 톤인데 올드해 보이지 않고 컬러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진짜 올해 제일 많이 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또 그 로퍼를 본따서 이 스토만텔라시 그룹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슈즈를 또 냈었죠. 포질리포라고. 그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셔서 완판이 됐는데, 리뷰를 제가 또 하나하나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편하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서 뿌듯했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화는 996입니다. 뉴발란스. 올해 제일 많이 신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운동화보다는 저는 구두를 더 많이 갖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출근할 때 운동화를 신으려고 보면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게 뉴발란스 996이었어요. 정말 편하고 뭐 어떤 팬츠나 착장에도 잘 어울려서 데일리 슈즈를 찾으시는 분들에겐 꼭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화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올해의 향수입니다. 올해에도 진짜 많은 브랜드 측에서 이제 향수를 보내주시고 저도 구매를 하고 그래서 진짜 엄청 많이 수십 개의 향수를 써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만족도 높게 올해 쓴 향수가 이렇게 두 개예요. 크리드의 어벤투스랑 이 킬리안의 엔젤 쉐어입니다. 일단 이 크리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크리드 세계 최초의 라이브 커머스를 미진님이랑 같이 진행을 했었죠. 그때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제 걸 내돈내산을 했습니다. 전 세계 남자 향수 유튜버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지만 진짜 호불호 없이 고급스러운 남자 향수 끝판왕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보통 사람들이 선입견으로 갖고 있는 성공한 남자의 향을 뒤엎어버린 그런 느낌. 특히 저는 가을에 엄청 많이 뿌렸었고 내년 봄, 여름에 아마 가장 많이 뿌리게 될 향수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엔젤 쉐어 같은 경우에는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킬리안의 좀 대표 향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근데 올해 유난히 이제 킬리안이랑 좀 인연이 많았던 게 지난번에 이제 킬리안 덕후 법대생님을 모시고 시향을 했었었죠. 근데 그때는 사실 너무 화려하고 좋은 킬리안 향수들이 또 되게 많이 있었어서 이게 좀 묻혔었거든요. 그래도 와 킬리안 향수 진짜 좋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향수 유튜버 미진님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컨텐츠를 했을 때 미진님이 가을 겨울 남자 향수로 이걸 또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때 거기서 맡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이거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보기에 조금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게 좀 따뜻한 향이니까 훨씬 더 좀 잘 어울려졌던 것 같아. 엄청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안 샀어. 근데 또 그 다음에 GQ 인더박스 촬영을 하는데 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노마님이랑 시향을 하는데 와, 둘이서 완전히 홀린 거죠. 막 신나서 리뷰를 했는데 당시 현장에 계시던 킬리안 관계자분이 저랑 노마님한테 하나씩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꼬냑 베이스로 한 술향인데 굉장히 따뜻하면서 그 분해가 나요. 가을 겨울에 진짜 많이 뿌리게 될 것 같은 그런 향수예요. 다음은 가져올 수 없는 걸 준비했습니다. 올해 탔던 자동차 중에 제일 좋았던 차를 좀 골라달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좀 소신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마세라티의 르반떼였어요. 마세라티 얘기를 잘 못 꺼내겠는 게 많은 분들이 좀 편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근데 저도 있었어요. 타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 실내가 올드하다 뭐 배기음만으로 먹고 사는 브랜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편견을 좀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 마세라티 측에서 연락을 주셔서 시승 리뷰를 막 하게 됐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은 딱 탔을 때 가죽 소재나 마감 같은 게 너무 뛰어나가지고 그걸 좀 깜짝 놀랐어요. 더 고급스러운 차들도 많이 있지만 실내 가죽 디테일은 진짜 마세라티가 거의 최고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운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과속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달릴 때의 느낌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마세라티는 정말 그 레이싱의 DNA가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운전을 하면 이 르반떼가 거의 2톤인데 나갈 때 진짜 엄청 잘 나가고 스티어링 휠의 감각이랑 서스펜션이랑 배기음이랑 이런 가죽 내장재랑 이런 것들이 오감을 좀 만족시켜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올해 또 사실 롤스로이스부터 시작해서 타이칸이라든지 카이엔이나 여러 차들을 영상이 안 올라가는 것들도 있지만 시승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일 제 취향에 잘 맞았고 임팩트 있었던 게 르반떼였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해주시는 그런 뭐 단점들이 있는 건 알아요. 뭐 옵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만큼 호불호가 강한 차라고 생각이 드는데 호불호가 갈린다는 거는 호인 사람은 진짜 매니악하게 좋아할 만한 취향이라는 뜻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진짜 좀 완전히 꽂혔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트위티님이랑 구매까지 고려를 했었어요. 결국에 저희의 이제 지출 계획에 비해서 금액대가 비싸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차라는 게 사실 감가상각이 엄청 심하잖아요. 근데 뭔가 이걸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차를 살 깜냥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것도 저는 막 제가 소유했을 때 그 느낌을 말씀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추천이라는 단어는 쓸 수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직접 구매해서 오래 타보고 나면 명확히 장단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변명처럼 얘기를 하게 되네요. 어쨌든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마세라티 르반떼 최고. 다음은 책입니다. 올해도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읽었고 그중에 이제 일부는 제가 인스타그램에 독서라는 그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도 쭉쭉쭉 올려놨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저에게 큰 인스피레이션이랑 모티베이션을 준 책을 한 권만 딱 골라라. 그러면 저는 이 책을 고를 것 같습니다.
50 홍정욱 에세이. 이것도 실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정상부한테 빌려줬어요. 아무튼 제가 이제 감명 깊게 읽었던 구절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홍정욱님은 제가 옛날에 발표 잘하는 법 영상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던 분인데 어릴 때 7막 7장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었고 지금도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굉장히 잘 보고 있어요. 정말 멋진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글을 정말 잘 쓰세요. 제가 봤을 때 글이라는 게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이제 잘 못 쓰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 잘 쓰는 사람에서 한 뎁스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홍정욱님의 글을 보거나 책을 보면 심장이 뛰고 책을 읽고 느낀 바를 그냥 느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옮기게 되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면을 좀 많이 담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말을 하거나 이제 글을 쓸 때 좀 많이 거기에 이제 에너지를 싣고자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보통 저는 새벽이나 아침에 책을 많이 읽는데 아침마다 정신이 들게 해줬던 더 진취적으로 추진력 있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들게 해줬던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술입니다. 작년에는 내추럴 와인을 좀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올해는 위스키를 제일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집에서 2병을 가져와 봤는데 네, 일단은 뭐 최근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글램피딕 15년 진짜 맛있습니다. 벌써 이만큼이나 먹었어요. 혼자 다 먹은 건 아니에요. 이제 손님들이랑 같이 마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올해 최고로 맛있게 마신 술은 이건 것 같아요. 라거블린 8년. 이게 16년도 있는데 저는 8년이 더 맛있더라고요. 당시에 되게 구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우리의 또 레오가 구해다 줬습니다. 이 아일라 위스키죠. 피트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요오드 같은 그런 향이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트한 위스키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손님한테 준 적도 거의 없고 혼자 이거 여기까지 다 마신 거예요. 피키 블라인더스 보면서 제가 옛날에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또 올린 적도 있을걸요. 아무튼 이런 좀 피트한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라거블린 8년을 좀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올해 만들었던 컨텐츠 중에 가장 이제 좋았던 거 며칠 전에 올린 영상이 저는 제일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제일 이제 제가 고심해서 만든 영상이기도 하고 5년 전에 저를 찾아와 보기 기획이나 감독 같은 것들을 제가 다 했던 영상이에요. 굉장히 오랜만에 예전에 혼자서 유튜브 할 때 그때를 떠올리면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사실 이제 영상이 나가진 않았지만 대본 쓸 때도 좀 많이 울컥했었고 과거 역할 연기를 할 때도 제가 한번 울었거든요. 이제 그때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아무튼 좀 뭔가 마음으로 만든 영상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걸 좀 꼽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올해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좀 좋았던 사람을 골라달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분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튼튼이라고 튜티님이 이번에 임신을 했잖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와 준 거. 그래서 우리 목매인 게 아니라 이건 침 삼킨 건데 아빠로서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긴 아이가 나올까? 어떻게 자랄까? 나는 어떤 아빠가 돼야 될까? 올해는 아무래도 튼튼이에 대한 생각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올해의 사람 튼튼이 클튼튼. 네, 이거 편집하면 영상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어떤 것들이 제일 좋았는지를 떠올리면서 올 한 해의 그런 활동들 다시 돌아보게 됐을 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주저주저 얘기를 했는데 클로버 여러분들께도 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올 2022년에도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